안녕하십니까, 사이클 박사 박박사 박주혁 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금 유로피언 사이클 챔피언십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영상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녹화된 영상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제 문득 그냥 TV를 보다가 이거 하길래 그냥 바로 즉석에서 영상을 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 조금 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경륜 경기와 4km 개인 출발 경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러 가실까요? 유로피언 챔피언십 대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관중들이 거의 없어요. 무관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관중인 것 같네요. 이제 내년에 올해 열리지 못한 도쿄올림픽을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트랙 경기이고요. 경륜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의 올 시즌 마지막 경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무관중은 아니네요. 관중들이 보이긴 하네요. 굉장히 적은 관중들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경륜 경기는 총 6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고요. 단거리 종목입니다. 경합 경기이고 착순으로 결승선에 먼저 도달한 순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륜 경기는 이 전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앞에 모터 페이싱을 해주는 라이더가 이제 태피를 하고부터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타이밍이 뭐냐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단거리 선수들은 어떤 주행 자세로 타는가, 이걸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큰 힘은 허리에서 더 나온다 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와 가슴을 일자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허리를 잘 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장의 높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장의 높이가 굉장히 높은 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안장의 높이가 높을수록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커지기 때문에 파워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이제 자리 잡기가 시작됐고요. 타종이 울리면 그 다음 바퀴가 이제 결승선으로 들어오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직 타종이 울리지 않았고 이제 타종이 울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위치한 선수가 메달권에 가장 가깝죠. 두 번째, 세 번째 선수가 메달권에 가장 가깝습니다. 두 번째 선수가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에 따라서 메달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이건 예선 같네요. 역시나 첫 번째 선수가 선행한 첫 번째 선수를 두 번째 선수가 가볍게 추입을 하면서 두 선수가 1위와 2위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선행하는 선수는 체력 소모가 엄청 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완급을 굉장히 잘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코너를 진입할 때, 코너를 나와서 직선 구간을 탈 때, 이때 어떠한 근육을 어떠한 포지션에서 어떻게 사용하라는가,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코너를 진입할 때는 보통 큰 힘을 쓰지 않아도 그 탄력으로 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약간 큰 힘을 많이 안 쓰는 근육으로 전환을 했다가 직선 구간에서 나올 때 큰 힘을 쓸 수 있는 근육으로 전환을 해주는 형태도 상당히 바람직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체인 링을 한번 보시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만큼 파워가 많이 필요로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선이네요. 우리나라의 이혜진 선수가 이 경륜 종목에서 세계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죠. 내년 도쿄올림픽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의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회는 유러피언 챔피언십이기 때문에 유럽 선수만 지금 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거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속도가 70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근육량이 사실상 엄청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근육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단거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안장의 높이와 핸들바를 잡는 드랍의 위치에 낙폭이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낙폭이 커질수록 우리가 데드리프트 포지션처럼 되는 것이죠. 엉덩이와 햄스트링의 자극이 커지게 되면서 이 근육들로 수축과 이완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체력적인 소모가 크기 때문에 오금 통증이 발생할 확률도 상당히 높아요. 우리 엘리트 선수들 가운데서는 안장뽕 맞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커지면 커질수록 파워는 올라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큰 부상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앞에 모터 페이싱 하는 라이더에게 이렇게 간격을 벌려서 주행을 하는 것은 견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갑자기 뒤에서 튀어나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벌리고 가는 것이고 두 번째 선수와 세 번째 선수는 같은 팀으로 보이네요. 이제 견제를 많이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내지는 세 번째 선수가 그렇죠. 지금 이렇게 튀어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제 선두를 섰던 선수는 바로 저 코피디 스팀을 바로 뒤를 추주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타종이 울렸고 이제 스퍼트입니다. 무난하게 러시아 선수가 1위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너를 나오면서 굉장히 치열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최고 속도가 72.366이 나왔네요. 200미 기록은 9초대가 나왔습니다. 엄청 빠른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아무래도 경합 경기이다 보니까 몸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거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렇고요. 보통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몸싸움에서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래에서 몸싸움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이제 속도가 완벽하게 붙었을 때 이제 속도가 붙는 과정에서는 위에 있는 선수가 훨씬 더 유리하기는 해요. 근데 거의 같은 속도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선수가 훨씬 더 몸싸움에서 유리합니다. 이제 스탠딩 스타트를 할 때 보시면 팔을 쭉 펴고 당겨서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순간적으로 파워를 높이는 것은 밟는 것이 아니라 당길 때 쓰인다. 뒤꿈치 각도가 엄청 들려 있는 것도 역시 밟는 것이 아니라 당길 때 쓰이는 페달링. 그리고 지금은 앉아서는 뒤꿈치가 댄싱 할 때보다 훨씬 더 내려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잘 밀어 밟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4km 개인 출발 경기입니다. 개인 출발 경기는 4km를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해서 이제 빠르게 도착한 순위로 기록 경기로 순위를 결정하는 건데요. 이제 메달 결정전은 추월을 해도 승자가 되는 경기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스타일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을 건데요. 자전거를 좌우로 많이 흔들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운데로 오는 복원력이 늦어지기 때문에 스타트가 좀 느릴 확률이 높고요. 당겨서 간다라고 하면 스타트가 좀 빨라지겠죠. 대신 초반에 체력 소모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주행 자세가 굉장히 낮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요. 공기역학적인 부분을 고려한 부분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일단 벨로드롬 경기에서는 이 코너 직선 구간과 코너를 진입할 때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코너를 나올 때는
네, 빨간 선, 여기 검정색 빨간 선 이렇게 보일 거예요. 내선과 외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내외선의 구간에서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보통 단체 출발 4명의 선수가 기록을 측정할 때는 직선 구간에서는 외선, 빨간 선, 그리고 코너를 진입할 때는 검정선으로 진입을 해서 네, 이제 탄력을 받아서 내리막으로 내려오고 그 탄력을 받아서 다시 위로 이렇게 좀 공략하라는 방향성이 좀 많이 추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박상훈 선수가 이 4km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어요. 지금 세계 신기록 같은 경우에는 4분 1초 때 가나 선수가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박상훈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이에요. 네, 제 기록이 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20초대인 걸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초대였나? 18초였나? 네,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봐야 될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독주 경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발을 모으고 타는 게 효율적이야? 아니야, 무릎을 벌리고 타는 게 효율적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여기 무릎을 벌리고 타는지 모으고 타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겠어요. 러시아 지금 여기 64번 선수는 무릎을 살짝 벌리면서 타는 것 같고 지금 그 반대편에 있는 선수는 무릎을 좀 모아서 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성향 차이입니다. 성향의 차이인 것이고요. 스타일인 거죠. 무릎을 살짝 벌려주면 아무래도 훨씬 더 큰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무릎을 모아서 타면 케이던스를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장점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주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뒤꿈치를 들고 무릎을 모아서 타게 되면 후반에 체력 소모가 좀 커질 수 있는 단점은 있죠. 같은 저항으로 탔을 때요. 네, 이제 3000m를 지났습니다. 3분 8초 엄청나게 빠른 기록입니다. 아무래도 끝까지 들어오면은 한 4분 10초 언더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페이스예요. 매우 빠른 기록입니다. 근데 이제 세계 신기록에 비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한데요. 늦을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아무래도 계절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뭐 지금 최정상의 기록이 나올 수 있는 계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빠른 기록은 맞습니다. 이제 스퍼트를 하고 있고요. 타종이 울렸죠. 마지막 바퀴를 의미합니다. 기록이 궁금한데요. 4분 7초. 네, 예상한 대로 4분 10초 언더의 기록이 나왔고 4분 7초면 아주 잘 탄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독주에서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이 좀 필요한가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평균 파워를 높일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물론 파워만 높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기 역학적인 부분, 그다음에 생리학적인 부분도 같이 병행이 될 수 있어야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지도자들, 국가대표팀 감독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는 명확하게 외정근을 이용해서 주행하고 있네요. 이때 자전거 유발을 잡는 그립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립을 어떤 그립을 잡느냐에 따라서 역시 주동근이 쓰이는 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POC 헬멧은 덴마크 국가대표 선수들이 4km 단체 출발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을 때 썼던 헬멧이라 인상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남은 헬멧입니다. 이제 금메달 결정전이네요. 결승. 가나 선수가 여기에서는 뭐 거의 뭐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 투어 대회가 끝나고 몸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트랙 경기에는 출전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태리 선수들은 뭐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다 도달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쉽게 우승을 못한 경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우승도 많이 했던 팀이고요. 트랙에서도 스타트하는 모습을 보죠. 당겨서 나가는지 밟아서 나가는지. 이태리 선수는 밟아서 나가고 있고요. 포르투갈 선수는 약간 당겨서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포르투갈 선수가 스타트가 조금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후반에 속도를 많이 높이네요. 이태리 선수가. 네, 약간 빨랐죠. 포르투갈이. 네, 이 미묘한 차이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포르투갈 선수는 앞뒤 거리를 상당히 멀리 써요. 그러니까 앞뒤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플랭크하는 자세가 좀 나오겠죠. 그래서 코어의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 힘을 극대화해서 주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행 효율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포르투갈 선수 주행 자세, 그 다음에 이태리 선수의 주행 자세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거의 비슷해요. 같이 외전근을 주동근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무릎을 모아서 타고 있지 않죠. 무릎을 살짝 벌려서 타고 있습니다. 주행 자세, 공기 역학적인 부분만 보면 이태리 선수보다는 포르투갈 선수가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유발을 더 높게 유지를 하면서 타고 있죠. 이렇게 탔을 때 아무래도 호흡이 조금 더 편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코어에 좀 더 무리를 덜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파워를 높이는데도 훨씬 더 효과적이기는 해요. 다만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태리 선수가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스택이 낮을수록 근육의 자극이 커진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 경륜 경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호흡이 중요하냐 근육의 가동성이 중요하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부분에서는 두 선수의 성향이 약간 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태리 선수는 후반의 기록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페이스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메달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장의 앞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안장의 앞쪽에 갔다 뒤로 옮겼어요. 이건 지금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기록이 역전이 됐죠. 예. 페달링이 몸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 리듬감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후에 리듬감이 커졌다라는 것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지금 손실이 크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포르투갈 선수도 이제 서서히 페이스가 이제 힘들어지고 있어요. 네, 뒤꿈치를 많이 들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밀어내는 타이밍이 아니라 당겨서 주행하는 포지션으로 좀 주행 자세를 바꿨습니다. 이태리 선수는 아직도 잘 밟아서 나가는 외전근을 주동근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짧게 밟고 당기는 쪽으로 가고 있고 자, 이 페이스를 얼마나 잘 유지해 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500m가 남았고요. 500m 이제 두 바퀴 남은 겁니다. 다음 돌아오면 타종이 울리게 될 것입니다. 타종이 울렸고 3분 52초 페이스. 네, 4분 초반 들어오겠네요. 네. 네. 3위의 기록이 더 빨랐습니다. 네, 상당히 이뻐하네요. 네, 너무 좋아하네요. 네, 저라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